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그들이 당신에게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작년 7월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이죠. 계엄하기 전인데 한국의 국부가 이경 3천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자산도 일본을 제쳤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2024년 7월 18일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국민 대타 대조표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 순 자산은 이경 3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산별로 보면은 비금융 자산이 이경 2천조라고 하는데 전체 순 자산 중 95.5%라고 합니다. 뭐 거의 다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이 있을 거고 뭐 거의 웬만한 거 다 아마 이제 뭐 공장 같은 것도 있기는 할 거예요. 뭐 이런 공장이나 기계 장치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기계 장치나 공장 같은 거는 이제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비금융 자산은 거의 다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순금융 자산입니다. 대략 한 1,040조 정도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어떤 뭐 주식과 채권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 숫자를 잘 기억을 하세요. 이경 3천조 원이라는 돈이 이제 이거는 원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 원화가 한국에 있는 국부는 거의 다 한국에 있을 거예요. 특히 부동산과 이 비금융 자산 거의 95.5%라고 하는데, 이 자산들은 거의 다 아마 한국에 있을 거거든요. 물론 뭐 해외에 있는 공장 같은 것도 있지만 그건 사실 굉장히 미미하겠죠. 크진 않을 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은 부동산이다라는 게 되는 거고, 혹시 이분이 있을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현대차가 상장이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현대차인데 인도 법인을 인도 증시에 따로 상장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 혹시 아셨나요? 이게 생각보다 크게 다뤄지지가 않아서, 이게 현대차가 인도에 이제 인도 법인을 따로 빼서 인도에 상장을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자동차의 대표이사가 외국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북미 법인의 어떤 지부 총 책임자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서 되게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현대차의 글로벌 대표이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20 빌리언 인베스트먼트라고 하죠. 거의 미국에 25조 원 정도의 투자를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가 사실 굉장히 글로벌 기업이었죠, 원래부터도. 근데 이제 지금 거의 뭐 횡보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아예 인도에다가 상장을 해버리고 자회사를. 현대차 인도 법인은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죠. 과거에는 중국 법인이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 인도 법인이 거의 가장 중요하거든요. 미국 법인이고, 네, 대표이사가 아예 이제 미국인이고요. 뭐 다른 고위 임원도 미국에서 어떤 관료를 지내던 한국 분이실 거예요. 주미대사 아마 그런 분이실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에다가 이제 한국에 돈, 아무래도 현대차가 한국에 공장이 기본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거의 버금가는 그 이상의 투자를 이제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우선 이 인도 법인에서 조달한 인도 루피화는 다 싹 인도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이러려고 상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인도에서 번 돈은 인도에서 계속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재벌 기업이 그 나라에 가서 직접 사업을 해서 상장도 하고 돈을 벌면서 아예 사실상 이제 주주도 물론 현대차 모기업이 일부 가지고 있겠지만 이제 인도의 뭐 국부 펀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인 투자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현대차 인도 법인의 주식을 가지게 되면은 거의 인도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 미국 법인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게 따로 상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차 미국 법인을 운영하는 주체는 이제 미국인이 거의 되는 거고요. 일하는 사람도 다 미국인이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의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국에 상장하고 한국에 투자를 하고 한국 사람을 고용했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완벽하게 끝나 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LG전자인데 현대차, LG전자 하면은 뭐 한국에서 거의 가장 두 번째로 큰 전자 기업이죠. LG전자는 거의 뭐 매출이 몇십 조씩 나오는 기업인데, 근데 LG전자도 이제 자회사를 인도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재벌 기업들은 해외로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투자를 하고 자금을 이제 빼고 있어요. 과거에는 투자 비중이 한국이 굉장히 컸다면은 이제는 아예 현지 법인을 만들고 현지화를 해서 이제 그냥 딱 대표이사만 한국, 아니면 대표이사가 아니라 대주주만 그냥 한국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모든 부분은 다 그 현지 기업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국에 있는 95.5%의 자산은 한국에 위치한 자산이고 부동산이고, 사실상 그 자산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은 이런 재벌 대기업, 삼성, 현대, LG, SK 뭐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 있는 특히 부동산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생산활동, 소비활동, 고용활동을 거의 하지 않게 된다면 한국에 있는 자산의 95%는 사실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런 대기업들만 나가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은 뭐 CJ 제일제당, 농심, 오뚜기, 오리온, 대상, 삼양식품이라고 하면서 내수 쪽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은 계속 실적이 박살이 나니까 다 해외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진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애들은 다 목숨을 걸게 됩니다. 왜냐면은 삼양식품이라는 기업이 수출을 하면서 주가적으로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식품 기업은 국내 투자와 국내 라인보다는 해외로 어마어마하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게 이런 뭐 현대차나 LG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 상장을 해서 이제 그 나라 화폐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아까 봤지만 현대차 미국 공장이 있잖아요. 물론 뭐 미국에서 번 돈도 20빌리언 달러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한국에 있는 많은 돈들도 달러로 바꿔서 이제 저는 미국에 투자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제일제당, 농심, 오뚜기 뭐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해외 자회사가 있고 거기에 있는 내부 유보금 같은 게 분명 있을 거지만,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고 한국에 본사를 다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특히 이런 식품 기업들은. 그럼 그 돈을 다 달러로 바꿔서 아마 해외에다가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LG 현차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CJ가 나왔죠. CJ도 인도의 물류기업을 투자하고서 이 회사를 이제 다시 또 인도에 상장을 하고, 미국 법인이 있고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기업들은 굉장히 우리가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 경영 능력은 뭐 둘째 치고 이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특히 SK온도 그렇죠. 17조를 미국 배터리 공장에 투자했다고. 1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단 투자를 받았을 겁니다. 원화로. 그거를 달러로 환전을 해서 나간 거예요. 왜 미국에 갔을까요? 현대차랑 같은 이유일 겁니다. 관세를 매긴다고 하고 앞으로 미국은 계속 커질 게 확실하기 때문에 사업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이 원화 자산들을 처분을 하거나 원화를 처분해서 달러로 바꿔서 이렇게 해외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재벌들은 큰 그림이나 경영 같은 건 되게 잘 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국에 자산을 투자하고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 다 아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어요. 재벌들이 20년, 21년에 대기업 리츠를 엄청 만들었죠. SK 리츠, 한화 리츠, 무슨 리츠, 이런 거 엄청 만들었잖아요. 차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들을 대거로 리츠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개인들이 다 배당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에 있는 자산을 대거 처분한 돈으로 달러로 바꾼 다음에 해외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들의 메인은 아마 해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중에서 실패한 기업이 나오고 성공한 기업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기업들, 한국의 재벌들은 일정 부분은 그래도 뭐 살아남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 여기서 되게 무서운 게 또 있어요. 엘리트 산업자분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외로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해외 자산을 또 사 모으는 큰 손이 있죠. 바로 국민연금이 있죠.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중기 배분 전략을 보면은 국내 주식은 15%, 해외 주식은 36%입니다. 국내 채권 26.5%인데 저는 앞으로 국내 채권도 많은 부분은 해외 채권으로 돌릴 거라고 봐요. 그렇고 해외 주식도 있죠. 한 국민연금이라 한다면 한국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글로벌 운영 자금이죠. 근데 그 돈들 중에서도 이 400조 되는 부분이 해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달러가 남아날까요? 예. 남아나지 않겠죠. 예. 아까 대략적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이 한국의 외환 보유고인데 한 4천억 달러 정도 있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거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국부는 2경 3천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95.5%가 한국에 묶여있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 중에서 순금융자산 1,050조 정도가 있어요.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달러, 대략 600조예요. 근데 이게 한국의 국부 대비 2.6%밖에, 그리고 미국 주식 보유액은 150조, 0.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왜 지금 이 국민연금과 재벌들이 빠르게 나가고 개인들한테는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좀 가시나요? 개인들은 부동산에 묶어 놔야 됩니다. 개인들의 이 국부의 2경 3천조 원은 개인이 가진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자산들 중에서 일부라도 지금 이 해외로 나간다고 친다? 이렇게 된다면은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아마 못 버티. 지금 이 4천조 원을 두고 산업 자본 엘리트, 국민연금, 그리고 개인들이 지금 이걸 남은 4천억 달러를 위해서 지금 다투고 있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600조죠. 이 600조를 두고 개인, 국민연금, 그리고 산업 엘리트가 지금 다투고 있는. 근데 정부는 여기에 개인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라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근데 아파트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외환 보유액이 부족? 지금 2.6%밖에 안 한다니까요. 전체 부 대비해서. 그리고 이 한국에 있는 국부들이란 거는 이 산업 자본 엘리트들이 많은 자신들의 생산 선비를 해외로 옮기고 나면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한국의 자산들은 가치를 계속 잃어버리고 그걸 보유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질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95%가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이 된다니까요. 저는 이 4천조 원, 이 600조라는 돈 중에서 이게 뭐 정말 3,500억 달러, 4천억 달러, 3천억 달러 이렇게 떨어지면은 아마 개인한테는 이거를 살 수 없게 금지를 저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뭐 좀 제한적으로 쿼터를 걸겠죠.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 산업자본 엘리트들과 국민연금에 써야 되는 돈인 거거든요. 이걸 자꾸 개인이 갖다 쓰게 되면은 국민연금과 그 산업자본이 쓸 돈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막힐 거라고 봐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저는 계속 부동산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계속해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귀한 거는 달러지 아파트가 아닙니다. 이것만 봐도 대충 아시겠죠. 예, 아파트는 많습니다. 예, 국부의 95%가 아파트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4천억 달러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환전될 때 많이 모아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